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7월 13일 화요일 우리 시장은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발 훈풍을 받고 우리 시장도 기분 좋게 출발한 이후에 상승한 이후 행보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이 관찰이 됐고요. 우리 시장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수치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에는 모두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66%의 강세를 보여줍니다. 3,268선에서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6%의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1,042선에서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네이버는 4위 자리에 위치해 있다가 오늘 드디어 다시 또 3위 자리로 올라가 있습니다. 5.38%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44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이버는 급등 양상 펼쳐주지만 카카오가 빠지면서 4위 자리로 밀려났습니다. 0.62%의 약세를 보이면서 시총 4위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오늘은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삼성 SDI는 그래도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2.7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5만 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하루 만에 다시 또 시총 2위 자리로 올라가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4.25%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 1.65%의 약세를 보이면서 3위 자리로 다시 또 밀려나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22%의 강세를 보입니다. 23만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HLB 오늘은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4% 가까이 오르면서 35,100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CJ는 많이 빠집니다. 3.64%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이미지 센서로 라인업을 강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외형 확대에 나선 건데요. 차량 카메라에 탑재되는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오토 4AC를 출시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소니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간 스마트폰 이미지 센서에만 주력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ADAS 보급이 늘어나고 자율주행차의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도 커지면서 이 시장의 진입을 본격화한 건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도 들어오면서 주가는 장중에 8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인터파크와 관련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그리고 SK텔레콤, 롯데쇼핑, 아이마켓 코리아 5종목을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가 M&A 매물로 나왔습니다. 인터파크는 공연과 티켓 예매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할 정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경영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몸값이 치솟은 지금이 매각의 적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후보로는 카카오와 네이버, SK텔레콤, 롯데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해드렸던 아이마켓 코리아는 인터파크의 자회사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카카오와 네이버는 앞서서 보셨을 테고요. SK텔레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0.61%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32만 4,5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롯데쇼핑도 함께 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은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8%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1만 3천 원의 종가를 형성할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마켓 코리아까지 보겠습니다. 장중에 고가보다는 많이 빠지면서 윗꼬리를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꽤 많이 터져 있는 상황이고요. 9.62%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시총 3위도 탈환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네이버의 2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정도 증가하고요.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DB금융투자도 네이버가 하반기에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2분기에는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보다 36%가 증가하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은 호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FN가이드가 집계한 컨센서스를 살펴보면요. 삼성 SD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대형 전지사업부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배터리 사업의 경우에는 흑자 전환은 어렵지만 적자 폭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LG화학만 전망이 좋지 못한데요.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중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배터리 사업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ESS 리콜 비용 등 일회성 요인이 작용을 하면서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기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가 영국 진출 30년 만에 120만 대 판매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내 첫 전용 전기차인 EV6를 출시를 하고요. 친환경 모델을 늘려서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현재 시장 점유율은 5%입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유럽 학회에서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주면서 주가에 지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하루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신작 오딘의 흥행에 힘입어서 주가가 날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를 살펴보시면 최저치였던 지난 5월 13일과 비교했을 때 60%가 넘게 오른 상황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거품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PER을 한번 살펴보시면 57.34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일 업종과 비교를 해봐도 높은 수준이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리보세라닉과 1회사의 병용 임상 3상 결과가 부각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호재는 나왔지만 주가가 못 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NF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NF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LNF에 대해서 테슬라향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작이 됐다면서 이 목표 주가를 17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년과 내후년까지 우리나라의 경쟁사인 에코프로비엔과 유사한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미뤄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더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NF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금 장대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습니다. 18.31%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래량도 꽤 많은 상황입니다. 11만 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첨보가 차세대 2차 전지 F전해질의 증설에 따라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서 지금 마감을 거의 앞두고 8%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가는 23만 6,500원에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는 또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5.1% 인상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종가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 짚어보시면요. 먼저 인바이오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오젠의 경우에는 4.82%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많이 빠지면서 음봉을 형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에 관련된 부분을 짚어드리면요.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와 비교했을 때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5.1%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사업장에 자동화기기 보급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앞서서 짚어드린 인바이오젠의 경우에는 국내외 연구진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예방 물질의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더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CI테크도 살펴보시면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많이 빠졌습니다. 1.18%의 상승으로 그래도 마감을 해줬는데요. 1,29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한네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도 6%대 강세 보여줬습니다. 7%에 가까운 상승세인데요.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단 양봉을 형성해줬습니다. 6.96%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1,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도 이 세 종목처럼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장중에 계속 흐름이 좋았습니다. 오름세로 시작한 우리 시장은 횡보하는 장세가 나타났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상승률을 유지해준 양대 시장이었는데요. 호재성 이슈가 많은 시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마감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77%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271.38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코스피 시장은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장중에는 조금 횡보하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 상승력을 조금 더해갔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와 켜진 불은 동일합니다. 카카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0.62%가 빠지면서 16만 1,000원에 마감했습니다. 시총 4위로 밀려났고요. 반면에 네이버는 5.3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4만 1,0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3위 자리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장중에는 8만 원까지 터치를 했지만 8만 원을 지켜내지를 못했습니다. 0.13%의 강세를 보이면서 79,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은 좋았습니다. 2.5%의 오름세에 나타나면서 12만 3,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좋았습니다. 2.74%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75만 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26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쳐줬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한 업종들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서비스업이 가장 좋았습니다. 1.59%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섬유의복과 유통업, 의료정밀, 보험 업종도 1% 넘게 올라주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업종과 종이 목재 업종은 약보합권에 들었고요. 지수가 좋았던 만큼 대다수의 업종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수급 주체가 어떤 수급 양상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596억 원, 그리고 기관 투자자는 3,072억 원을 담아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5,639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섰다면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지수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84%의 오름세를 나타내줬습니다. 1,043.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봤을 때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면 장 초반에 큰 오름세가 나타났다가 이후에는 크게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이어서 1위부터 5위 종목 어떻게 마감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이 펼쳐진 가운데 시총 2위 자리가 다시 또 바뀌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또 바뀐 모습인데요. 카카오게임즈는 3.88%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3,1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총 2위 자리를 하루 만에 다시 찾았고요. 반면에 세트리온 제약은 1.59% 빠지면서 시총 3위로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마감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CJ는 4% 넘게 빠졌지만 HME는 4.29%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35,2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맞췄는지 상승한 업종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과 종이 목재 업종 상승 탄력 굉장히 좋습니다. 3%대 급등 양상 펼쳐줬고요. 오락 문화 업종도 2.44%의 오름세 나타났습니다. IT 하드웨어와 화학 업종에서도 1%가 넘는 강세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업종이 가장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2%의 약세를 보였고요. 기타 서비스와 섬유의료 업종도 지금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방송 서비스와 운송 업종은 약보합권에 들었습니다. 수급 상황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했고 외국인만 홀로 사들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79억 원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1,206억 원 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1,621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최근 5거래 동안의 수급 동향은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는 팔았다면 오늘은 사들였고요. 기관 투자자는 지금 4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어제는 매수했지만 오늘은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과 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분 좋게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도 우리 시장 상승 탄력 더해가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